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5급 기술고시 전산지 인공지능 과목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이 문제는 보면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이브 베이즈를 알고 있냐? 라는 건데 나이브 베이즈까지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사실 더 간단한 베이즈 정리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고요. 베이즈 정리는 사실 고등학생 때 아마 수학 시간에도 배우셨을 건데 또 제 인공지능 특강 4강에 보면은 이 4강에서 제가 분류 모델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나이브 베이즈 설명드렸고 이 나이브 베이즈에서 베이즈 정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즈 정리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free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스팸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조건부 확률을 푸는 건데 이 조건부 확률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죠. 그때 이 각각의 값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요. 답은 3분의 2가 답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은 어떤 농구팀에서 A 선수가 뛰었을 때 팀이 이길 확률은 0.7이고 A 선수가 뛰지 않았을 때 팀이 이길 확률은 0.3이다. A 선수는 소속팀 전체 경기에 50%에 출전한다. 팀이 어떤 경기에서 이겼을 때 A 선수가 뛰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보면 얘도 베이즈 정리로 그냥 풀면 되는데 이 공식보다는 사실 이 공식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더 편리하다라고 제가 특강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셨으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텐데 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도표 하나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도표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숫자만 채워 넣으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수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가 뭐예요? 팀이 이기는 거죠. 팀이 이겼을 때. 그리고 얘가 뭐예요? A가 출전했을 때가 P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만 알면 돼요? 팀이 이길 확률이랑 그리고 A가 출전하고 팀이 이긴 그 두 개의 확률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드표에서. 자, 그럼 우드표에서 보면요. A가 출전할 확률은 50%고요. 승리할 확률은 출전했을 때 0.7이에요. 그러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 0.7 곱하기 0.5 하면 0.35, 35%가 될 거고. 그래 A가 출전했을 때 패배하는 거는 승리가 70%니까 패배는 30%일 거잖아요. 그럼 0.3 곱하기 0.5 하면 0.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A가 미출전할 확률도 50%겠죠. 출전이 50%니까. 근데 그때 이길 확률이 0.3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15가 될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면 되고 그럼 승리할 확률 50%, 패배할 확률 50%, 그리고 A가 출전할 확률 50%, A가 미출전할 확률 50%가 되는 그런 우도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뭘 찾아야 돼요? A가 출전하면서 팀이 이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PA 교집합 B는 0.3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이 이길 확률은 0.5죠. 그쵸? PB는 0.5입니다. 이 우도표만 그리고 나면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답은 0.7이라는 답으로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랑 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문제는 CNN에 관련된 문제고요. 얘도 인공지능 특강에 제가 CNN의 구조와 활용 이런 것들을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충분히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충분히 푸셨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합성곱 연산 같은 것도 제가 일일이 예시를 들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로 충분히 커버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합성고 신경망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CNN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했습니다. 필터를 통해 커널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고요. 그리고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공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여주고, 이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 플래튼과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을 합쳐서 여기가 fully connected layer다 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여기가 fully connected layer고요. 여기는 플래튼은 뭐 하면 돼요? 다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경하고, 이 내부의 히든 레이어에서는 은익층에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아웃풋에 출력을 전달을 해서 아웃풋에서 내가 분류 문제면 분류에 해당되는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되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면은 회귀 모델로 내보내면 되고, 뭐 그런 다양한 아웃풋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를 잘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으면 될 거고요, 답안지에. 그리고 2번 문제는 커널에 대해서 합성 곱을 수행할 때 출력 결과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중요하죠. 크기가 1인 제로 패딩을 적용하고요. 보폭은 1이다. 스트라이드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로 패딩을 적용해야 되니까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얘 제로 패딩을 크기가 1로 씌워주고, 여기에 커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를 컨볼루션 연산을 할 건데, 연산을 하면 4x4의 특징 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왜냐면 제로 패딩을 씌웠고 보폭이 1이니까 이 크기 계산하는 공식도 제 특강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산을 하면요, 커널을 위에 입력 데이터 위에 씌워가지고 각각의 위치에 맞는 것에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더해주면 여기에는 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또 계산을 해주면 뭐가 들어가요? 1과 2를 곱해주고 2와 2를 곱해주고, 어차피 0은 곱해줘 봤자니까 그럼 5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보폭이 한 칸인 스트라이드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씩 이동하면서 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피처 맵이 튀어나올 겁니다. 얘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인데, 이 3번 문제는 네가 신경망의 구조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어차피 1번 문제, 2번 문제, 4번 문제는 누구나 다 풀었을 거예요. 인공지능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풀었을 텐데, 3번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잘 푸는 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문제가 좀 중요했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엑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5를 구현하기 위해서 3계층 신경망을 사용하는 활성함수는 SGN 계단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이런 구조가 됐을 때 다음 표와 같이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엑소는 어때요? 둘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다른 값이 들어와야 1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엑소일 문제죠. 그래서 이 엑소일 문제를 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어진 신경망이 표와 같은 엑소일 결과를 얻기 위해 적합한 이 가중치, 그리고 얘 가중치가 존재하면은 가능한 값을 제시해라. 근데 제시할 수 없으면 이유를 설명해라 하고 초기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다 줬습니다. 그러면 초기 가중치를 줬으니까 요 수식을 초기 가중치에 맞게 넣어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가중치들은 다 1이고 편향이 y1의 편향은 플러스 1이고 y2의 편향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y1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진리표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진리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음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활성함수가 계단함수로 되어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양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계단함수를 통해서 1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을 해본 거예요. y2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제가 뭐 딱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냥 x1, x2 대입해보고 계단함수 씌우면 다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y1과 y2가 들어가서 z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경망의 구조가 되는 건데, 그럼 봤을 때 이 y1, y2를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w
그리고 마이너스 W2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음수여야, 그렇죠. 음수여야지만 출력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함수의 특징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양수가 나오도록 하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얘도 음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딱 보면 모순이 있죠? 무슨 모순이 있어요? 얘는 얘랑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 W1과 W2가 존재할 수가 없죠. XO를 만족시키는 신경망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되는데, 좀 더 보면요. 어떤 구조가 돼야 얘가 XOR이 될 수가 있냐면은, 올 게이트나 낸드 게이트를 각각 만들어서 마지막에 엔드 게이트의 연산을 수행하면 얘가 XOR이 됩니다. 이 신경망이 XOR 신경망이에요. XOR 신경망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 Y1은 올 게이트고요. Y2는 엔드 게이트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Y2 퍼센트론이 낸드 게이트가 되고 Z 퍼센트론이 엔드 게이트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XOR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왜 XOR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은 제 인공지능 특강의 인공지능 파트 쪽에서 제가 설명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문제풀이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데, 여튼 이런 식의 형태가 되도록 학습만 되면은 얘가 XOR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낸드가 되도록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요 Z가 엔드가 되도록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학습되도록. 그럼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어떻게 해요?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오류 역전파로 학습합니다. 그렇죠. 오류 역전파로 학습하고요. 얘는 뭐가 필요해요? 체인 룰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 오류 역전파로 체인 룰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약간 트릭을 좀 써보겠습니다. 요 내부에 있는 다항식은 y2-라고 표현을 해볼 거고요. 요 내부에 있는 다항식은 z-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오류 역전파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요 가중치랑 이 가중치를 제가 학습을 한번 시켜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스 함수 혹은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오류 역전파에서 경사화법을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습을 할 거면 체인 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W1 아웃풋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학습은 다음과 같은 체인 룰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W12 얘죠. 얘를 학습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체인 룰을 통해서 쭉 나열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오류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하려면 이렇게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얘네들은 활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그쵸? 왜 활성함수의 미분이에요? 보면은 얘는 되고 Z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F 치환했죠? 그쵸? 다항식을 치환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활성함수의 미분 맞죠? 그럼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맞고, 얘는 어때요? 얘는 보면은 다시 y2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치환을 했으니까 얘도 활성함수의 미분 맞죠? 그럼 얘네는 활성함수의 미분인데, 이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활성함수의 미분을 다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단함수잖아요. 계단함수는 활성함수의 미분값이 뭐예요? 기울기가 0이죠, 다. 0이므로 이 신경망은 학습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경망은 죽었다 깨어나도 XO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초기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럼 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출력층의 활성함수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한번 변경을 해보자. 그럼 이때는 네가 학습을 할 수 있겠냐? XOR로 만들어 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출력층의 활성함수니까 출력층은 이 Z죠. 그럼 Z의 활성함수를 계단함수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는 얘네는 출력층의 활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얘는 값이 0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미분하면 값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얘는 은닉층의 활성함수의 미분이잖아요, 결국. 근데 은닉층은 얘기가 없어요. 하이퍼블리 탄젠트로 바꿨다는 소리 없죠. 그럼 계단함수를 쓰겠다는 건데, 그럼 계단함수의 미분값은 0이니까 얘는 결국 Y2 퍼셉트론에 관련된 식이잖아요. 그쵸? Y2에 다 들어가는 가중치들인데 이 가중치는 어쨌든 학습을 불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낸드로 Y2를 낸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습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학습을 불가능하니까 2번도 하이퍼볼리 탄젠트로 변경을 했어도 어쨌든 엑스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그래서 엑스홀로 만들 수가 없고요. 이 신경망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써주면 좋겠죠. 만약에 은닉층의 활성함수도 하이퍼볼리 탄젠트로 변경을 하면은 엑스홀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여기를 학습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미분값이 구해질 수 있으니까. 구현하도록 학습은 가능할 거다라는 것까지 적어주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엑스홀로 학습은 어렵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인데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혼동행렬 구하고 거기에 있는 지표들 네가 계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자, 이런 문제는 문제가 30점이지만 사실 엄청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혼동행렬을 구하래요. 처음에 혼동행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긍정인데 예측도 긍정인 거 그냥 PP 찾으면 되죠. PP 개수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네.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는 부정인데 예측은 긍정인 거는 NP 찾으면 되죠. NP 어디 있어요? NP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NP 하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는 긍정인데 예측은 부정인 거는 PN 찾으면 되죠. PN이 하나, 두 개. 네, PN은 두 개네요. 두 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정이면서 부정 NN 찾으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죠. 요거를 채우면 그냥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2번, 3번은 이 채운 걸 가지고 네가 지표를 다 외우고 있냐라는 거고, 지표는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표 싸그리 다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정밀도는 어때요? 트루 포지티브 플러스 펄스 포지티브 분의 트루 포지티브니까 3 더하기 1분의 3 하면 0.75 나올 거고요. 리콜은 3 더하기 2분의 3 하면 0.6. 그냥 공식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은 정확도와 F1 스코어 구하라 했으니까 어큐러시는 전체분의 실제로 맞는 거 두 개가 분모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제한율의 조합평균이잖아요. 그렇죠? 2번에서 구한 정밀도와 제한율을 그대로 수식에 대입해주면 0.666이 나와서 4번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기술고시 인공지능 과목 문제 풀어봤고요. 혹시나 문제 풀이에 뭔가 의문이 있거나 혹은 제가 혹은 틀렸다라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서로 토론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